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진수 위원장이 긴급 체포됨에 따라서 전국이 지금 아주 초강경 대책문으로 흐르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정기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진수 위원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명분상으로는요, 지난번 이제 탄핵 시기에 유튜브 방송에 나오고 또 본인의 SNS를 통해서 한 발언들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공무원법 위반,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요 두 개를 이유로 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고발 조치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민주당에서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체포하라, 빨리 수사하라. 예, 이렇게 압박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권을 오늘 이 강제 체포까지 나선 이런 무리한 수사다. 이게 이제 우리 야권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무슨 수준이냐? 당연한 수순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수 위원장과 변호인 측에서는요, 아니 그동안에 출석할 수 없다. 그 출석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결정적 이유가 27일 날 오후 2시에 나오라 했는데 왜 안 나왔냐 이거거든요. 근데 그날은 우리 국내에서 이 방통위법과 관련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기관장이 가서 앉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나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충분하게 경찰에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포한다는 게 이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극렬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진수 위원장도 말이죠. 이 수갑찬 모습까지 지금 보여드리면서 강렬하게 아주 격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는요, 이 김장경 의원하고 조배석 의원이 직접 가서 서장과 면담을 했지만은 강력히 항의한 것이죠. 여기서 뭐 서장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죠. 예. 자, 그래서 현장까지 방문해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도부,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제 이번 지금 체포 영장을 발부한 법원, 이거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 그래서 전부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송은석 원내대표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크게 보면 지금 이제 민주당만 빼놓고는요, 싹 다 지금 이 경찰에 무도한, 그러니까 이제 어제부로 이진수 위원장이 결국 장관급 자리에서 내려오게 됐는데 하루 만에 그냥 체포한 것도 아니고 수갑까지 체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진수 위원장의 얘기를 보면은 과거에 말이죠, 좀 검찰에서 최초로 대장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명을 소환할 때 당시 김현지가 전쟁입니다. 검찰에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문자로 그 당시 이제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진수 위원장도 그 말을 가지고 그대로 돌려주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진수 위원장 체포와 관련된 지금 분위기를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한 절반쯤은요, 지금 이제 여권발 위기론이 지금 급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로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대선 직후만 하더라도 내년 지방선거는 싹싹 쓰리다. 이게 이제 많은 지금 분위기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로 우선 이재명 방탄법을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가 이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언론개혁, 이게 이제 3대 개혁이죠. 이게 바로 다 이재명의 방탄을 위한 거, 예, 장기 집권을 위한 거, 이렇게 이제 인식들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또 온갖,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에서 비토했던 법안들을 모조리, 그러니까 189석, 이거를 무기로 해서 싹 다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이런 악법, 이 양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주 지금 피로도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싹 돌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 10% 이상 즉 급락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지금 한 자리 숫자로 좁혀들고 있어요. 원래 두 자릿수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위기론, 여권의 위기론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그래서 말이죠, 제일 중요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서울시장이겠고 부산시장일 텐데, 서울시장은 지금 자기네가 민주당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별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여 명이 출마를 노리고 있어요. 자천으로.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볼 때는 이런 기존의 민주당 의원들 갖고는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외부 인사까지 영입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부산도 박형준 현 부산시장이 3선을 하겠다, 3선을 노리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부산도 만만치 않은 이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비상 상태에 들어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선 초기만 해도 지금 TK, PK 지역까지 싹 다 먹을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아니오시다. 이런 분위기로 확 달라들면서 지금 우익이론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 말이죠. 지난번에 대선 때는 윤 대통령의 그 지지를 후광으로 업고서 우리 이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이 많이 탄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 부산이 민주당에서 뺏어오기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은 충청도 이제 3개 지역이죠. 대전시장하고 충남북 지사. 예. 자, 이렇게, 이거를 우리 국민님한테 다 뺏겼는데 이거 찾아와야 될 것 아니냐. 예, 만만한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강원도에서 뺏어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금 해볼 만한 지역에는 한 국회의원들이 한 10여 명쯤 민주당에서 나오려고 노리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 서울과 부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지만은 경쟁력이 없어서 문제고, 다른 데는 너무나 많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오려고 해서 또 문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권이 위기에 뒤싸여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 이진숙 위원장이 극렬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강남 그 자택에서 지하주차장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영등포 경찰서로 압송이 됐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5시 40분에. 그래서 도착할 때 지금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격앙된 상태로 수갑을 들어 보이면서 경찰에서 내게 출석 요구서를 3차례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 필리버스터가 예정돼 있었고 기관장인 내가 출석해야 했다. 국회에 출석하느라 경찰서에 못 왔다는 이유로 내게 수갑을 채웠다. 그러면서요,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더 센 것이냐? 대통령 위에 개딸 권력이 있냐? 이렇게 강하게 지금 반발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난 27일 날은 뭐냐? 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필리버스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필리버스터에 참석하기 때문에 못 갔는데 이게 불출석 사유서까지 낸 거 아니냐.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퇴를 한 지 장관급 인사로 사퇴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지금 체포하는 것은 이게 말이나 되냐. 네, 그래서 방통위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된 발언은 그런 뭐냐? 그동안에요. 이진숙 위원장의 보수 유튜버라든가 또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밝힌 발언들, 이런 것들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거나 또는 이재명 당선을 저지하는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발언은 뭐냐?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통위 기능마비는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다. 이런 SNS 글,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된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감사원은 작년 7월 달에 말이죠. 이런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을 가지고 이런 정치 중립 위반을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면서 주의 조치를 내렸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과 시민단체가 고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체포됐기 때문에요. 체포된 피의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을 해야 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경찰은요, 3번 이상 출석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불응했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예.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입장을 내놓고 강력히 항명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로 26일 저녁부터 27일 오후 8시까지 국회에 있었다. 불출석 사유서를 냈음에도 체포를 했다. 예,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임무영 변호사.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 영등포 경찰서의 만행을 규탄한다. 만행을 규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것은 9월 초쯤 되는데 9월 27일 오후 2시에 출석하기로 예정됐었으나 국회 일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통위법 잡혀 있어서 불출석하게 됐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래서요, 출석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출석을 못한 것이다. 사정을 사전에 알려줬는데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은 부당한 과잉 체포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그렇게 이제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조배수 의원하고 김장겸 요 두 의원이 영등포 경찰서를 찾아가서 강력히 항의했어요. 참담하다. 이진숙 위원장이 출석을 안 하는 게 또 아니고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날이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문제지만은 정상적인 형사사법 절차가 어떻게 이렇게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참담하고 독재국가로 가는 것이 아닌지 두렵다. 자, 그리고 김장겸 의원은요, 이거 공포정치 아니냐? 이진숙 위원장이 해외 도피할 사람이냐? 이진숙 위원장은 필리버스터에 38시간 동안 본회장을 지켰던 사람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김종민 법무부인 도인 변호사는요, 직전에 장학급으로 일했던 공무원을 자택까지 찾아와서 체포한 건 이례적이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는 것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증거를 다 확보했는지가 관건이다. 자, 그리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법조계도 말이죠. 이 비판문이 상당히 세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을 앞두고 경찰, 검찰, 특검 등 권력의 하수인들이 무언가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결국 이진숙 위원장을 체포했다. 국민들이 나라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 그 이진숙 위원장의 범죄 사실은 탄핵으로 직무정지됐을 때 방통위 기능이 마비된 것은 민주당 책임이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실이 아니다. 의견이다. 사실이 아니고 의견이다. 범죄도 해당되지 않고 체포 요건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조사 받기로 한 날 필리버스터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은 출석 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하게 됐는데 만약 불출석 사유서가 첨부됐음에도 발부가 됐다면 직권남용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경찰이 체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가 터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결국 출석 밥상에 올린다는 것이 이진숙 위원장 체포였다. 민주당 의원이나 인사가 연루된 사건들은 지금 계속 무혐의 무죄가 나고 있다. 그런데 야당에 대해서는 요건에 맞지 않는 체포를 연휴를 앞두고 무도하게 감행하고 있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원성 원내대표도요, 가족과 함께 명절을 준비하던 집에 경찰이 득이 잦은 충격은 마치 괴슈 타포식 기습과 다름없었을 것이다. 추석밥상에 이진숙 체포라는 소재를 올려서 여론을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이제 이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다. 그리고요, 유상범 의원은요, 추석밥상에 김현지 대신 올리기 위해서 경찰이 무리하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탄압한 행태가 1988년대 이전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우 의원도요, 불법 체포이자 직권남용이며 고발해서 형사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 지금 이 상황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진숙 위원장이 이재명이가 시켰느냐, 정청래가 시켰느냐,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느냐, 방통위 기관이 없었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까지 수갑을 채우느냐, 작심 비판을 하고 이 검은색 천에 가려진 수갑을 갖다가 수차례 들어올리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전쟁이다, 이 말을 한 여성이 떠오른다. 그래서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을 하는 집단,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한 적이 있죠. 이진숙 여기 수갑 차고 있다. 수갑 차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 의원들은 제가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과 배치돼서 없앤다고 사퇴하고 했다. 대통령이 시키지 않은 말을 듣지 않아서 저를 자르고 기관까지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선출 권력이 아니냐. 선출 권력보다 개딸 권력이 센 것이냐. 그러면서 말이죠.
지난 7월 3일 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노정면 의원이 대법관 하겠느냐 KBS 이사하겠냐고 묻자 김어준 씨가 대법관 일주일 방통위원장 일주일 시켜주면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 대통령 위에 괴딸 권력이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예, 임무영 변호사도 본인의 SNS에요. 수갑의 남용 이렇게 딱 한 글자를 쓰면서 이진수 위원장의 수갑 찬 모습을 사진에 올렸습니다. 자, 이진수 위원장 압송 당시에 검은색 천으로 수갑이 가려졌는데 임 변호사가 천이 거친 사진을 공개하고 사진에 올린 겁니다. 예, 참 이거 참 이 비참한 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비극적 상황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야간에 말이죠. 이거 뭐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경찰이 직권남용, 이재명 정권의 공포정치 이렇게 지금 우리 장동혁 대표가 강하게 내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진수 위원장 지금 이제 글을 입장과 우리 국민의 입장 이런 거를 갖다가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예,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그러면 이제 과거에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갔느냐. 예, 이 방통위 마비를 방치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직무유기다. 이런 글도 올라온 바 있습니다. 예, 이런 글도 올라온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비디오 특위가 민주당이 문제 삼은 이진수 위원장의 페이스북을 공유한다. 그래서 장문이지만 명문이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하나가요. 올 3월 23일 날 올렸던 최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기서 최대행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며칠 전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최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예,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요, 제가 공개적으로 이 대표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금 2명의 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원은 5명인데 국회 목 3명이 추천되지 않아서 이른바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서 무려 19개월 동안 2인 체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이 사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한 바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민주당이 국회 목 3인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2인 체제의 불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불법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민주당이며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도 민주당이다. 그러면서 방통위 업무 마비의 장기화를 민주당은 원하고 있던 걸까요?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면 공영방송이사회의 이사섬이나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같은 업무를 의결하지 못하게 된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는 것도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 문영배 권한대행도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 않느냐면서 국회를 질타한 바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데 최상목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이고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길 바란다. 이 논리를 내놓으려면 국회 추천목 상임위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범이 된다. 그리고 이재명도 직무유기 현행범이 된다. 그러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라는 말은 협박자가 될 수 있으니 저는 그 말은 하지 않겠다. 하루빨리 방통위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말을 뵙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 비디오 특위는요, 이 글을 다시 인용한 성명에서 민주당이 생트집을 잡아 고발하면 아무나 경찰이 잡아가는 중국식 공안정치가 도래했다. 민주당과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는 이진수 위원장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정치적 반대자에겐 경찰을, 자신에겐 방송 카메라를 앞세우는 이중적 제조는 전체주의 서망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이진숙 위원장 지금 체포 이 후폭 부분이 상당히 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김현지가 사실상 그림자 시세다. 이런 공세에 관해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말이죠. 무슨 소리냐. 기관장이니 내가 실세가 맞다. 너무나 당연한 편이다. 예. 그리고 이제 우상호 수석도 대통령 실세는 강훈식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실세라는 말이 지금
이 만사 형통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서로가 실세라고 주장하는 이런 촌극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요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